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어제 유조선 2대가 호르무즈 해협 부근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이 사건이 결국 대결 관계에 있는 미국과 이란과의 관계를 더 악화시키고 위기 상황까지 몰고 갈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사건이 있은 직후에 공격 당사자를 이란으로 지목하면서 국제안보와 군사 대결의 위협을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에서는 이것을 미국의 호전적인 태도의 표현으로 보고 조작 음모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이 탱커들이 공격을 받은 걸프 오브 엄만은 바로 세계에서 가장 민감한 전략 해역인 Strait of Hormuz, 호뮤즈 해협에 소속되어 있는 해역입니다. 국제사회가 쓰는 오일의 3분의 1이 통과하는 해협인데 어제 사고로 국제 원유가가 당장 3%나 상승을 했습니다. 이 부근 해역에는 최근에 진입한 미국의 항모전단 에이브러함 링컨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대결은 최근에 크게 악화되어 왔는데 원래 2015년에 맺은 이란과의 핵협정을 미국이 폐기하고 경제 봉쇄를 강화했습니다. 이 매우 민감한 전략 지역의 긴장이 크게 고조되어 왔었는데 어제 결국 이 분위기 속에서 탱커들이 공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탱커 공격의 내용은 어떤 것이고 국제사회 반응 그리고 미국과 이란과의 대결 상황 등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어제 2대의 탱커가 걸프 오브 오만에서 피격이 됐는데 선적이 한 대는 일본이고 다른 한 대는 노르웨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공격이 계획된 공격인 것은 틀림이 없는데 그 핑거프린트가 아직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어뢰 공격이라는 설도 있고 다른 방법의 공격이라는 설도 있는데 여하튼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 사건을 이란의 소행이라고 지목을 하면서 피격 후에 선체에서 폭발이 되지 않은 폭발물들을 제거하는 이란 군의 모습이 찍힌 비디오를 공개했습니다. 그러나 이란 측은 이 공격이 사우디 또는 이스라엘의 소행이며 이란을 궁지에 몰려고 한 음모라고 반격을 했습니다. 이 공방전은 즉각 유엔어로까지 올라가게 됐는데 양측의 유엔 대표들은 피차 간의 비난전을 고조시켰습니다. 이 지역에서의 아랍권 내 세력 다툼은 이미 4년 전부터 계속이 되어 왔었습니다. 사우디를 중심으로 한 레바논, 이라크, 바레인, UAE 등과 이란이 지원을 하고 있는 예멘과의 군사 충돌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장 큰 문제거리는 역시 미국과 이란과의 갈등입니다. 미국은 2015년도 국제사회가 이란과 맺은 핵협정에서 탈퇴를 하면서 경제 봉쇄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이란은 당시에 핵개발 연기를 조건으로 해서 경제 봉쇄의 중지를 받아들였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당시부터 이란과의 핵협정을 비난하면서 탈퇴하겠다, 경제 봉쇄를 재개하겠다는 강력한 시도를 주장해 왔습니다. 미국으로서는 이제 좀 더 어려운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 강력하게 고압적으로 이란을 밀어붙여야 할 것이냐 아니면 긴장 관계를 완화시켜야 할 것인가 하는 선택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항모 전단을 이 해역에 급파하면서 이란에 대한 봉쇄와 압력을 가중시켰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는 이란과의 협상을 하자는 신호를 또 보냈고 그러나 어제는 탱커의 공격이 있자마자 다시 위협을 했는데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나도 준비가 안 됐다. 라고 협상의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미군의 센트럴 커맨드에서는 이 지역에 대한 2만 명의 병력 추가 지원을 요청을 했고 그러나 합참의 조셉 던포드 의장은 이란의 도발을 우려해서 조심스러운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퍼션 거프 지역은
두 개의 세력이 이제 첨예하게 대립을 하게 되는데 미국이 지원하는 사우디, UAE 등과 이란 측의 예멘 등과의 대립이고 결국 이것이 중동 지역 전체의 분열과 대립으로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결국 최근의 대결 상황과 어제 탱커 공격으로 퍼션 골프 지역은 물론이고 중동 지역 전체 그리고 이란과 미국의 대결이 심화가 되면서 군사 위기의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고 있고 또 한 가지 오일을 중심으로 한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일로 당장 원유가가 약 3%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이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사우디, UAE, 오만 등이 둘러싸고 있는 해협이고 전 세계 인구가 사용하는 전체 오일의 30%가 이 해역을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항모 전단이 항상 이 해역을 순찰하고 있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 쪽의 국토를 완전히 요새화한 지가 아주 오래됐습니다. 해안 전체가 미사일 진지로 가득해서 제 아무리 강력한 미국의 항모 전단이라고 할지라도 그 안전이 보장될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해역입니다. 이란은 미국의 경제 봉쇄로 앞으로 이 오일 수출의 길이 막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국가 경제가 피폐해지게 되니까 필사적으로 이 궁지에서 빠져나오려고 무엇인가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란은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고 세계 곳곳에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외교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테러 수출국의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핵협정 파기로 핵 개발을 재시도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란은 북한 또 중국과의 관계도 호전을 시키고 있습니다. 한 안보 전략 전문가는 어제 탱커의 공격 사건에 모호성이 있는 만큼 이 사건이 전쟁의 사유가 되는 것은 없겠지만은 이란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는 기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에 트윗을 통해서 만일 이란이 우리와 싸우기를 원한다면 그것은 이란의 종말을 의미할 것이다. 미국을 다시는 위협하지 말아라 라고 경고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일부 국제사회에서는 이것이 북한에 대해서 했던 종전의 경고 Fire and Fury 이 경고와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의아심을 품는 측도 있습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얼마나 나은고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욱 나으니라. 시카고 기독교 방송 공개 선교 헌금. 그런즉 저희가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창립 41주년을 맞았습니다. 이에 올해도 매년 연 예산의 20%를 충당해야 하는 공개 선교 헌금 행사를 진행합니다. 청취자 여러분들의 사랑과 기도 속에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시카고 기독교 방송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송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사랑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41주년 특별 공개 선교 헌금 행사는 6월 25일 화요일부터 27일 목요일까지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헌금 동참 방법은 전화나 팩스 또는 카카오톡으로 약정해 주시고 1년 안에 헌금해 주시면 됩니다.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0191 847-583-0191번입니다. (2월 14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무부가 어제 오만에서 벌어진 유조선 피격 사건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 군함이 오만 해상에서 불바탄을 제거하는 영상까지 증거로 제시했지만
이란 측은 미국 CIA가 사건 용의자라고 주장하고 있어 양국의 긴장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언론 등에 따르면 어제 새벽 주요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 인근 오만해에서 노르웨이 선사 프론트라인의 프론트 알타이르호와 일본 선사 고쿠카 산교의 고쿠카 커레이저스호가 피격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어제 오전 브리핑에서 이란이 이번 공격에 책임이 있다는 게 미국의 평가라며 이란이 자행한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위협 그리고 긴장 고조를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토론토 랩터스가 NBA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토론토는 어제 열린 NBA 챔피언 결정전 6차전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와의 원정 경기에서 114대 110으로 승리하면서 4승 2패로 팀 창단 24년 만에 챔피언 결정전에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MVP에는 지난 시즌까지 샌안토니오 스퍼즈 소속이었던 레너드에게 돌아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이 6월 말 직을 떠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발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샌더스를 워리어라고 부르면서 고향 알칸소주에 돌아가서 주지사에게 출마하라고 격려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훌륭한 세라 허커비 샌더스가 이달 말에 백악관을 떠나서 위대한 알칸소주의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라고 밝히고 아주 멋진 주지사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더스는 대변인으로 일하는 동안 가짜뉴스를 이유로 백악관 대변인의 정례 기자 브리핑을 중단했습니다. 월그린에서 물건을 훔치던 여인이 보안요원의 총에 맞아 사망했습니다. 어제 벨몬트와 플러턴 사이에 있는 월그린에서 물건을 훔치던 46살 여인의 절도 행위가 직원에 의해 발각되는데 보안요원이 이 절도 용의자와 다툼을 벌이던 끝에 소지하고 있던 총으로 쏴 이 여인을 절명시켰습니다. 보안요원은 도주했습니다. 라이프 시장은 50억 달러가 투자되는 렉시오 지역의 개발 계획 여부가 곧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역교통당국은 이 지역에 대형 교통센터 건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곳은 CTA와 메트라 그리고 M트랙 등의 종합교통지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시장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들은 후 이 개발 사업 추진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물새 보호 시민단체가 몬트러스 페스티벌의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이 조류 보호단체는 이 지역에서 알을 품는 물새들을 보호하기 위해 이 페스티벌이 취소 또는 이동되어야 하며 이는 조류보호법에도 보장된 것이라는 주장을 시공원국에 제출했습니다. 몬트러스 페스티벌은 매년 8월 말에 실시되는데 약 2만 명의 시민들이 모입니다. 제34대 시카고 한인회장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성배 후보가 어제 오전 선거관리위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받았습니다. 선관위는 지난 10일 서류 접수 후 검토를 거쳐 하자가 없음을 확인하고 어제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제34대 시카고 한인회는 오는 7월 1일 출범합니다. 20세 이하 축구 FIFA 결승전이 시카고 시간으로 내일 오전 11시 한국과 유크레인의 경기로 펼쳐집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다 오도로 강한 바람이 불고 있고 밤사이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최고 77도, 밤 최저 63도. 내일 토요일 오전에 비, 오후에 선더스톰,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9도. 주일 오전에 흐리고 한때 비, 오후 들어 차차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3도, 밤 최저 57도. 다음 주 월요일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최고 72도, 밤 최저 57도입니다.